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마음에 참 상심들이 크시죠? 네, 저도 이 선거 결과 대충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패배할 거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정신적 충격, 상실감, 저도 만만치 않았네요. 그래서 하루 동안 좀, 뭐랄까, 좀 이런저런 고민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선거,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뭐 내년에 이제 우리 더 큰,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어떻게 준비해 가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우리 민주진보 진영으로 끌어와 볼까.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이제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글들과 견해들이 하나의 좀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이게 옳다고 제가 소개드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자, 허재현 TV 오늘은 조금 제가 웃음소리를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여러분, 다시 웃을 때가 오겠죠. 우린 열심히 계속 뛰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허재현 TV 후원해 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산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효과를 좀 봤다 그러면 그 업체에 가서 좀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허지연 TV의 광고가 끊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지연 기자 계속 열심히 뛰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 뉴스백 브리핑 순서 선거 이야기로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공장 많이들 보시죠? 일단 그 뉴스공장에서 우리 김어준 씨가 이번 선거를 좀 어떻게 논평을 했는지 혹시 좀 놓치셨던 분들은 한번 좀 같이 좀 보죠. 역시 좀 김어준 씨답게 흥미로운 논평을 좀 했네요. 이번 선거가
뭐 다른 언론들은 다 뭐 문재인 심판이다 뭐 이렇게 막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김어준 씨는 조금 시선이 다르네요. 큰 흐름은 그러니까 보수층의 결핍에 따른 어떤 보복 투표로 해석이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보수층은 계속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겼을 때 빼고는 사실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계속 지기만 했거든요. 그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는 이제 뭐 국정원의 이제 선거 개입 뭐 이런 거가 있어서 겨우겨우 가능했지만 그 나머지 선거는 사실 계속 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결핍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수층이 이번에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그런 결핍을 해소하는 보복 투표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이 이번 선거 그 어떤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부동산이 원인이라면 오세훈의 그저 내곡동 개발 셀프 보상이나 박형준의 LCT 이런 이슈들은 치명적이었어야 한다. 부동산 이슈니까요. 그죠? 그런데 LH는 그죠? 방아쇠 역할, 여론의 어떤 방아쇠 역할만 했지. 가장 강력한 동력 원인, 이 결핍, 이거를 메우려는 마음의 흐름, 이런 거를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 진영의 이제 보복 투표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참고할 만한, 네, 의견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조금 각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보수층이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각성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안일하게 좀 선거를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사실 나경원이 대세였는데 오세훈 후보를 그죠? 네. 최종 후보로 뽑아버렸죠. 그래서 어떤 오세훈 후보에게 어떤 불행을 극복한 스토리 같은 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확 관심이 가버린 거죠. 뭔가 이변을 좋아하잖아요, 대중들은.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스토리가 생기는 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후보자 검증 열심히 한 건 참 잘했는데 대중들은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후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이 타산지석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0대가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사실상 20대에게는 신인 정치인 같이 보였던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40, 50대 이상의 이제 오세훈 후보는 거의 극혐에 가까운데 20대는 그렇게 안 보였던 거죠. 사실 사람이 말도 잘하고 우리는 되게 그 말 잘하는 게 되게 뻔뻔하고 되게 그죠? 극혐처럼 보였지만 20대에는 와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 변호사인데 과거에 서울시장도 했었대. 뭐 저런 정치인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호감 있게 보였던 거죠. 반면에 박영선 씨는 말을 원래 잘하는 분인데 앵커 출신이지만 사실 후보 토론회 보면은 계속 좀 수세에 밀리고 좀 긴장하고 조금 그렇게 좀 보이는 측면이 있었죠.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런 거는 좀 타산지석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박영선 후보 대신 뭐 어떤 다른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김진애 후보라든지 뭐 스토리텔링이 생겼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권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이 선거를 대하는가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전략적으로 이번에 타산지석의 분석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김어준 씨의 분석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꼭 그렇게 그 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저는 이 김어준 씨의 이 표현에 공감해요. 이번에 크게 진 게 오히려 약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김어준 씨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선거 대응을 하고 보수층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내년 대선에서 치렀다면 절대 국민의힘을 이기지 못했을 건데 다행히도 이런 거를 먼저 치러버린 거죠. 대선보다는 덜 중요한 지방 보궐선거, 그것도 임기가 1년 남짓한. 그러니까 소를 내주고 대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끝내 대를 이기는 어떤 그런 약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제 분석인 것 같아요.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선거에 져서 대단히 좀 슬프긴 하지만 뭐랄까 저는 굉장히 강력한 백신을 맞았다.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 백신의 종류는 실용주의 백신이라기보단 개혁 백신이 돼야 된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물론 뭐 반성 참 열심히 잘 하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강력한 백신을 맞았다. 다행히도 대선 전에.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에게 뭐 그렇게까지 막 네, 뭐 이렇게 꼭 나쁜 결과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래요. 김어준 씨 다운 분석이어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석도 좀 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이미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저는 언론이 망가진 결과, 특히 진보 언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검증보도 오세훈, 그죠? 그리고 박형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열린공감TV도 보고 뭐 허재영 기자가 보도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뉴스공장도 보고 일부이긴 하지만 KBS, MBC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도 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봤자 그런 기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검증 보도에 참여한 기자들. 그래봤자 10명 남짓이에요. 한겨레 경향의 그 수십 명의 기자들, 조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도 여러 가지 신문들, 온갖 여러 가지 정체불명의 인터넷 신문들 다 합치면 거의 뭐랄까 10대 만 명, 10대 만의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1000대 1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검증 보도에 참여하는 기자들, 진짜 열심히 참여하는 기자들이 한 10명 있었고요. 나머지 한 10,000명은 다 그냥, 검증 자체를 안 하거나, 그냥 인터넷 여론이나 전하거나, 그죠? 뭐, 하태경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페이스북 긁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 옮겨서 그런 식의 보도만 했잖아요.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겨레 경향이 검증 보도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당 중심으로 네거티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심을 못 읽는다. 이런 식의 칼럼이나 기사만 나왔잖아요. 한겨레에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나마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태인데 언론이 근데 그나마 과거에는 한겨레 경향이 약간의 중심을 잡아서 중도층에게 알려야 될 팩트들 검증 기사들을 쏟아냈었단 말이죠. 저도 많이 했었으니까 한겨레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한겨레 경향이 그런 걸 하나도 동참을 안 했어요. 아니 홍대 미대 입시라든지 박형준의 숨겨진 땅이라든지 그게 민주당이 제기한 겁니까? 저희 기자들이 밝혀냈던 거 아니에요. 열린공감TV랑 같이. 무슨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해. 팩트 사실관계도 안 맞아요. 한겨레.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진보 언론이 망가진 결과가 이번에 크게 어떤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영향을 끼쳤다. 한겨레 경향이 함께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겨레 경향 같은 언론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과거만큼 열심히 했다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까지 참혹했을까요? 1년 내내 조중동이 쳐놓은 프레임에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한 결과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시 접속자 수천 명 왔다 갔다 하는 유튜브 있지만 진보 진영에 그런데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결국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열심히 좀 깨닫게 되는 저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언론 자유가 물론 꽃피었죠. 그렇지만
진보 언론의 무능력 또한 꽃피웠던 지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당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도둑놈들의 집권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회처럼 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몇 년 반복되면. 예? 트럼프 같은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뜬금없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인기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보 언론의 각성을 좀 주문하는데 각성하겠습니까? 에휴, 참. 벌써부터 한겨레는 이런 기사를 오늘 썼더라고요. 서영지 기자,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인데 얘 이제 검찰 전문 기자인데 지금 정치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빈약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성찰과 혁신 외친 민주당, 쇄신도 감흥도 없었다.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뭐 각자의 이제 기자마다 이제 판단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근거가 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제가 이제 읽어보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뭐 그냥 이번 선거에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쇄신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근거가 이거예요. 비대위원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전당대회 전까지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도종환 의원. 근데 도종환 의원이 이제 친문재인 사람이다.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민홍철, 이하경, 김영진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친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이었는데, 그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의 말을 이제 빌려서 얘기를 하죠.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친문의 핵심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국민들이 쇄신이라고 생각하겠냐. 이런, 한겨레는 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 이 사람의 견해를 채택을 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생각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 한겨레의 이 생각에.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문재인 심판일 수 있죠. 근데 알맹이를 잘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개혁이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개혁 그만해. 이런 식의 심판인 겁니까? 아니면 개혁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회초리입니까? 이거를 봐야죠. 그냥 그죠? 겉으로는 당연히 이제 포장지는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써있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의 무엇에 대해서 심판했느냐? 그것에 대한 분석이 기사에 함께 담겨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문재인 정부 니네 개혁한 거 잘못했어. 이런 거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개혁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왜 개혁을 안 했어? 도대체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주저주저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인지 잘 봐야죠. 그런데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만들어졌던 여론을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경찰개혁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습니까? 그죠? 적폐청산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까? 뭐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뭐 남북 대화,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까? 위안부 합의를 정상화, 위안부 그 졸속 합의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어떤 정책을 제동을 걸고 친환경 중심의 그쵸? 그린 정책 이런 거 도입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어떤 이슈였습니까? LH 투기 그리고 부동산가 폭등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개혁을 못 해냈냐? 제도개혁 이런 건 참 잘했는데 실상 우리 어떤 서민들의 그죠? 그 삶을 옥죄는 경제 문제 왜 경제개혁은 제대로 못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한겨레 기사가 이게 나왔어야죠.
LH, 예? LH 이 투기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잖아요. 부동산값 서울 엄청나게 뛰어버렸잖아요.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어. 예? 그런 거에 대한 민심 폭발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심판은 맞는데 알맹이가 그런 내용이라면 자 도종환 의원 에? 이런 사람들 그 친문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개혁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었어요? 에? 그건 아니잖아요. 에? 왜 이 사람들이 혁신위원회를 끌고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심판 꼭 틀린 분석은 아닌데 알맹이를 놓고 보면 과연 이게 문재인 심판이냐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냐 이 둘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불신임 저는 이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연초부터 무슨 얘기했습니까? 에? 갑자기 뜬금없는 무슨 사면론 이야기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에게 강하게 주문해왔던 그죠? 국민들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갑자기 이명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왔어요.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데 정작 국민들은 이 부동산값 폭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막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애타 죽겠는데 이명박근혜가 사면되거나 말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도층 사람들에게 그리고 20대에게 안 그래요? 웬 뜬금없는 사면론? 그래서 사면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낙연 대표한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인데 그거는 개혁을 더 열심히 하라는 심판인 것이지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혁을 막 열심히 추진하던 거에 제동을 걸고 갑자기 실용주의적 어떤 무슨 타협론 이런 거를 내세운 이낙연 대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심판에 더 가까웠던 것이 아닌가 알맹이를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생각과 물론 다르실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 대통령 선거 정말 준비하실 거면 정말 절치부심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예? 20대 그리고 그냥 일반 서민 중도층들에겐 이명박근혜 사면 관심도 없어요.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라고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못한 게 바로 그 경제개혁입니다. 경제개혁.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한 사람 앉혀놔가지고 좀 깜짝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장관을 좀 선임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알맹이를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전반에 대해서 개혁하지 마! 이런 심판이 아니라고요. 한결에 분석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좀 더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종환 의원이라든지 비대위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친문이라고 해서 다 막 갈아치워라. 지금 국민 여론이 정말 그렇다고 보세요? 한겨레는? 그냥 기승전 친문이 문제야. 한겨레는. 도대체 친문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아니 친문이 무능력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친문이 추진해온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다 하지 말라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왜 기승전 친문인데 맨날 그러면은 친문보다 덜 개혁적인 그냥 중도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권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라는 거야 뭐야 안철수 다시 데려오라는 소리예요? 내가 솔직히 알고 있죠. 한겨레 정치부의 속마음. 평소 사석에서 들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한겨레 분석 동의하지 않고요. 예. 이번 선거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저는 이 진보 언론이 망가진 결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해악을 끼쳤어요. 이 열린공감 TV라든지 이제 뉴스공장도 어쩌면 오세훈이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이 정말 그 깨어있는 기자들 이 몇 명이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는 이게 이 진짜 1대 1000대 1의 싸움 이거 뭐 어렵네요 솔직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휴. 자 여러분 한겨레 기사에 대한 저의 좀 비판적 논평이었고요.